네, 오늘은 초등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그 문법에서 제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타트 1, 2잖아요. 저희 제가 두 교재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교재는 쉬운 것 같지만 정말 기본의 기본을 다져주는 그런 문제들로 다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들은 그런 품사에 대한 의미는 저는 그렇게 노출하지 않아요. 잘 안 가르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4학년 정도 됐을 때는 스타트 1을 서서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5학년들은 이제 뭐 조금 늦었을지라도 예, 일을 준비를 해주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한 권을 다 끝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새로 구입해서 아이한테 줍니다. 다시 푸는 거죠. 그랬을 때는 속도가 좀 빨리 낼 거야. 나의 의도를 정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학생들이 다 이제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와 주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절대로 1, 2번을 그냥 술렁술렁 두 권에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풀렸는데 더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학생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학원에서 베이스가 깔려온 아이들은 훨씬 수월히 나가요.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근데 정말 6학년이고 고학년인데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이제 단지 머리가 커서 이렇게 좀 이해력은 빠르잖아요. 예. 그런 학생들은 그럴지라도 저는 한 번에 풀리지 않고요.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이 제가 문법에서 조금 6학년까지는 일단 불규칙 동사는 웽웽웽 돌아갈 수 있도록 중학교 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초등 4, 그러니까 5, 6학년 애들은 제가 끝까지 잡고 안 놓쳐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일반 동사 의문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좀 쉽게 설명을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냥 1분 안에 그 해당하는 오늘 배워야 될 문법이 1분 안에 그냥 설명이 끝나요. 어쨌거나 1대1 수업이기 때문에. 이래서 다 풀려오고 제가 아이들 숙제도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검사를 하는데 채점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해요. 때로는 답지가 노출돼서 고쳐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바꿔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틀릴만 한데 다 100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반드시 핵을 찌르는 한 끗 차이가 뭐냐면 질문하셔야 돼요. 뭘로 질문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반 독서를 다 풀어왔어요. 한 5장 정도, 5쪽. 초등학교 고학년은 한 8쪽이니까, 예, 저학년들은 이제 조금 훨씬 수월해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문법에서 한 8쪽 정도 평균 나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일반 동사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지금 뭐 S나 ES 3인칭 현재 단수에 이제 그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문제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일반 동사 의문문으로 저는 평소문 하면 이 학생은 일반 동사 의문문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she likes English 그러면은 제가 she likes English 그러면 학생은 does she like 할 수도 있고요. does she likes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두세 번 자꾸 S나 ES가 같이 따라 나와서 일반 동사 의문문을 질문한다. 이 학생이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맞았다고 해도 마킹을 했을지라도 선생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또 하나 기준은 그냥 일반 동사 의문문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더지로 그냥 외우라고 해요. 두더지. 두나 더즈로 질문한다는 거. 예, 두더지로 항상 출발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헷갈려 하기도 하고 그게 그냥 대충 넘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초등 보시면 지금 고학년까지 총 6권을 풀어야 되잖아요. 저희 그 멘토 4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나가려면 이 스타트 1, 2번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기초네 이거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필요한 고학년들조차도 1, 2번 구간을 잘 해줘야지만 그 다음 멘토 1번, 2번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 풀었다, 잘했네, 틀렸네, 왜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 다음 걸 뒤집어서 바로 질문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 지문에 없는 걸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냥 형식상 때로는 마킹을 수정해 왔어, 고쳐 왔을지라도 그 교재에 없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미스가 났을지라도 이 아이는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she likes apples 그러면 does she like apples? 네, does she like 이게 그냥 나와야 돼요. Yes, she does. No, she doesn't. 그 다음에 비동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비동사는 너무 수월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또 비동사가 있는데도 일반 동사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생은 이 아이의 패턴이 평서다. 그러면 선생은 의문사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는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 저는 이러고 저는 그냥 영어로 질문을 얘기를 하면 이 학생은 지금부터는 너는 다 긍정으로 대답해줘. 지금부터는 다 무조건 내가 하는 말에 부정으로 대답해줘. 예. 그러면요, 이게 웽웽웽웽 돌아갑니다. 네. 정확하게 말도 하니까, 예. 들어보면 알잖아요. S나 ES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어는 제가 항상 수시로 강조해요. 절대 입으로 하는 거다. 앉아서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거다라고 강조를 시킵니다. 비단 파닉스를 배우는 학생일지라도. 예. 수영 선수가 그냥 평생 앉아서 이론만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과연 그 수영 선수가 그 실전에 강한 수영을 배영, 자유형, 접영, 평영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잘 못하죠. 그냥 물에 던져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과서에 없는 이 지문에 없는 것들을 그 수준에 맞게끔 끊임없이 저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속도가 빨라지고요. 한 번에 딱 옷걸이가 꿰차듯이 딱 꿰차요. 아,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진도를 나가거든요. 틀려올 수 있죠. 틀릴 수도 있고요.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은 절대 학생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 예, 풀려온 상태에서는. 잘했어. 어머, 너무 잘했네. 이거 왜 틀렸어?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지문에 없는 거를 지금부터 그러면 아이들이요, 자신감이 올라가요. 업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 다 부정으로 대답해.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 다 과거로 대답해.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법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아이들이 패턴을 금방 익힙니다. 특히 고학년들은요, 금방 익혀요. 그래서 너는 이거 했니? 몇 번을 지도했는데 못 알아먹니?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 이거보다는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져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도 절대로 이 선생이 어떤 걸 질문할지 알아요. 이 선생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 맞았어, 다 틀렸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선생한테 왔을 때는 좀 훑어보고 아주 중요한 거 질문합니다. 한 예로 형용사, 부사도 저는 형용사는 다 는. 예. 부사 다 개, 뭐뭐 하게. 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부사를 빼도 해석을 전달하는데 문장에 지장이 없다라는 걸로 그냥 그렇게 초안만 잡아서 지도를 합니다. 제가 그 학생들을 각 고학년별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 3학년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구간별로 다 돌이 있어요. 절대로.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하나는 너도 고생 안 시키고 나도 고생 덜 하려면 내가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의 그런 밭을, 자갈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선생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수월히 갈 수 있어요. 문법의 기초이긴 하지만 이제 학생들 하면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 가져왔을 때 그때는 어느 단계로 질문하냐면요.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가져오면서 제가 틀린 거 설명할게요 라고 와요. 고학년들은 다 그래요.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틀린 거 설명할게요. 왜 틀렸는지 저한테 이해 가도록 저한테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뒤집어서 이거 왜 틀렸어? 이 수준은요 거의 한 5학년 때는 다 끝나요. 6학년 정도 되면 저 이거 제가 설명할게요. 저 이거 왜 틀렸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즉 학원에 교습소에 들어오면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되냐? 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학생들이 대답을 많이 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끊임없이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주체자가. 저는 완전히 코치죠, 코치. 듣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다. 그 정형화된 툴, 그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얘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냥 암기를 해온 거죠. 그거는 다시 뒤집어서 조금 잡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조금 쪼개서 잘게 쪼개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그 정형화된 툴, 그런 교과서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요. 교과서적인 대답으로 저를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빨리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요. 문법에 대한 기초도 튼튼히 구축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이 스타트 1, 2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4권까지 풀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냥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럴지라도 장기전인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책장사가 아니잖아요. 책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인 영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진짜 정말 드물지만 한 권만에 끝내는 아이들은 툭툭 치고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권씩은 풀린다는 거. 본 한 권 외에 또 다른 세 걸로 한 번씩은 기본 누구나가 다 풀고 나가요. 오늘은 제가 문법 기초에 대해서 초등 고학년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제가 아이들이 가져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지, 교과서에 있는 질문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평서문이지만 저는 바로 의문문으로 질문을 던진다는 거. 그랬을 때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의문문이든 뭐 과거든 그렇게 질문한 거에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귀에 걸리잖아요. 현재인지 과거로 대답을 했는지. 그런데 끊임없이 이 아이가 실수하고 있다.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부터 다시 1대1로 지도해 주면 됩니다.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고학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